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번에 유중은 시장 조정을 좀 보이겠지만은, 그리고 당장 차트에 공포를 주겠죠. 좀 뭐랄까 마음 아프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인도네시아가 재련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요. 내년 2분기 이후에 만약에 숫자가 제대로 찍힌다, 그러면 2, 3분기 이후에 주가도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6일 주식 선생 주 교수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급등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만은, 내일 삼성전자 뭐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가 있죠, 그죠? 실적 발표 삼성전자. 내일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비움이 기습적인 1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차트가 연일 이렇게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들의 공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초저가 실질적인 소금 배터리라고 그러죠. 나트륨, 네, 이온 배터리, 가 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렸을까요? 그리고 자, 이 위기 뒤에 숨겨진 우리 반전 카드는 또 뭘까요? 그래서 제가 단점과 위기부터 장점과 기회까지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차트를 잠깐 보시자 그러면, 에코프로 차트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죠, 그죠? 하락 중에 있고, 추세선을 그어봐도 추세선 계속 상단을 맞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음, 얼마입니까? 자,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이라는 물량 폭탄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신주 약 990만 주, 990만 주 정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파이는 그대로인데요. 주식 수만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된다 그랬죠, 그죠? 지분 가치, 희석. 이렇게 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시장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있죠. 고금리화라든가 업황 둔화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자, 결국 가장 비용이 안 드는 우리 주주 배정으로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보니까 '야, 우리가 호구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투자 심리도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독한 타임 레그라고, 또 시간차적인 부분인데요. 올해 6 월에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죠? 어디가? 자, 헝가리 공장. 헝가리 공장이 최근에 가동을 했는데, 이게 감가상각비라 그러죠. 상각비가, 자, 올해만 얼마냐? 1,400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고정 비용이 부담이 돼요. 자, 사업을 하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고정 비용이에요. 예. 당장 올해 실적을 실질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이게. 자, 반면에, 자, 이번 유중에서 투자하는 인도네시아 재련소. 자, 들어보셨죠? 그죠? 인도네시아 재련소, 니켈 재련소. 요거는 내년에, 내년, 자, 2027년 2분기가 돼야지 숫자가 나옵니다. 예.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는 뭡니까? 예. 수익이겠죠. 그죠? 자, 당장 올해 실적은 나쁜데, 실적으로 호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재는 좀 멀리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 수익에 대한 청구서 있죠. 인도네시아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차트가 반영이 되려 그러면, 지금도 실적으로 악재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또 차트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 실적이죠, 그죠? 자,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에코프로의 폭락과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요, 자,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의 거대한 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차가 둔화되자 시장은 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싼 배터리를 원하게 돼 있어요. 예. 배터리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국은 원가 재료에 가까운 소금 그걸 사용하고 있죠.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코프로는 실질적으로 요걸 먹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재, 원자재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자 니켈 광산, 니켈 광산을 통째로 자 매입을 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솔직히 믿는 구석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자, 나트륨 이온 있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참 그렇습니다. 중국발 소금 배터리라고, 실적으로 중국은 기술적인 실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낮은 밀도, 예 낮은 에너지 밀도가 문제입니다. 음 니 자 소위 말하는 무게당, 무게당 저장 용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국의 뭡니까? CATL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죠? 배터리 공장, 배터리 1 등이죠. 그죠? 전기 배터리 1 등인데 제품 최신 제품의 보급형, 그죠? LFP라든가 자 고성능 NCM 배터리도 밀도에 실적으로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같은 무게라도, 같은 무게면 주행 거리가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모자란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 그러면 겨울철에, 겨울철에 문제인데요. 저온에서 방전, 소위 말하는 뭐 방전은 잘 됩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 충전이 떨어져요. 충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원래 그 배터리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많이 떨어집니다. 예. 배터리가 쉽게 상하는 또 열 문제도 있어요. 그죠? 열 문제가 있어서 열 관리 시스템이 실적으로 필수입니다. 자, 초저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흔한 나트륨을 쓰고 비싼 구리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요. 원가를 대폭적으로 낮췄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쪽에 나트륨 이온이 어 이런 쪽에서 실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아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 에코프로가 이런 문제점을 전부 다 없애고 있는 게 영하 자 20 도에서 30 도까지요. 네. 20 에서 30 도까지 90% 이상 충전율을 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방정 성능, 이 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압도적인 저온 방전 성능을 실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트륨 이온은요, 주행 거리가 짧아도 되는 도심형 미니 전기차, 요즘 이태리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1 인용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륜차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무게에 상관없는 우리 대규모 뭐는 뭡니까? 자, ESS.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중국을 중심으로 실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이게 탑재되고 있어요. 탑재되고 있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현재 뭐가 있습니까? 네. 중국 관련 제품 규제가 있죠. 그죠? 규제가 있는데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오던데,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에코프로에 대한 회사가 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자 ESS, ESS는 부피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워낙 넓은 데 짓기 때문에 부피와 상관없이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실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우위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를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그래요. 자, 에코풀의 비염의 유중의 진짜 목적은 자 니켈 직소싱이라 그러죠. 니켈 직소싱, 소위 말하는 뭐 자 원자재를 그냥 통째로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예 원자재 원가 파괴, 예 이것 때문에 유중을 하는 겁니다.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나트륨 배터리용 양극재 있죠. 바이로 라인이라든가 중국 대비 고수명이라든가 기술 확보는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더 좋지만은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력인 하이니켈, 요건 비싼 거라 그랬죠. 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유중 자금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BNSI라 그럽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가. 자,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자, 39%를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죠? 확보를 했어요. 자, 중간에 유통 마진을 없애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해서 중국과 단가 싸움을 하겠다. 어? 싸움.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실적으로 규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중국 자본이 거치지 않는 클린 니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광산을 포스코라든가 굉장히 많이 그 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건 미국과 유럽 완성차들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중국제를 섰다가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BYD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그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러죠. 예. 이런 것처럼, 자, 에코프로의 양극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 독점적 진입 장벽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익원 있죠. 자, 인도네시아 투자를 한 거 있죠. 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지분 확보에 대한 수익이 또 돌아옵니다. 그죠? 자, 원료 단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1,250억 50억 원 정도가, 네, 수익이, 네, 지분에 대한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뭐 1조 2천억이니까 대략 한 9년 정도면 원금이라는 부분 다 뽑겠다, 그죠? 거기서 또 발생이 되는, 예, 수익이 또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는 차트가 어떻습니까? 대규모 유중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실적 공백이 만들어져 버려서 수급 공백이 생겼죠, 그죠? 수급도 보시면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금융투자만 지금 사고 있어요.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도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뭐 딱히 뭐 덜 말하면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주주분들. 예. 그런 구간은 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과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에 태양광 아시죠? 예.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백 개가 됐는데 지금 16개 업체들이, 예, 파산 직전에 와 있답니다. 다 정리되고도 대형 업체 16개가. 그래서 16개가 통폐합을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결국은 모든 시장은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 하실 때도 아마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야후, 야후, 그죠? 그리고 라이코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살아남아 있는, 예, 가장 성공한 업체가 누굽니까? 구글이죠. 그죠? 예, 다 죽었습니다. 일본 야오나 그나마 있고 라이코스도 없어졌고요. 예, 그렇죠. 다음도 그때는 가장 최고였는데 네이버한테 솔직히 잡혔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살아남으려는 원가 경쟁력이, 자, 미국, 유럽 주제를 통과할 독자적 공급망을 완성할 거예요, 에코프로는. 예. 그래서 이번에 유중은 시장 조정을 좀 보이겠지만은, 그리고 당장 차트에 공포를 주겠죠. 지금도 실제로 차트를 보면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조금 뭐 좀 뭐랄까 마음 아프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인도네시아가 재련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요. 내년 2 분기 이후에 만약에 숫자가 제대로 찍힌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 분기, 예, 2-3 분기 이후에 주가는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트로 잠깐 보시면 월봉 있죠, 월봉.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여기 분홍색이 무슨 선이다? 자, 분홍색이 5 일선, 하늘색이 11 선, 여기 군청색이라 그러나요? 남색이 21 선인데, 자, 주가들은요. 보시면 대부분 21 선이 깨지잖아요. 그죠? 예. 21 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주가가 나락으로 갑니다. 이렇게. 예. 나락으로 가는데 21 선에 딱 깨고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공방 중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차트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가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월봉상 내 주가가 21 선을 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절없이 그냥 조금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을 드립니다. 예, 맨날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7월 6일, 예, 이렇게 삼화전자 비엘펌텍 동원 개발했는데 비엘펌텍이 오늘 정지가 됐어요. 예, 상승으로 해서 정지가 됐는데, 아침에 제가 또 예, 요렇게 종목을 드렸어요. 보시면 삼화전자, 동원개발, 저스틱이라고 드렸는데 오늘 저스틱은 안 하고 삼화전자, 동원개발만 반등이 나왔어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몇 프로가 올랐냐 보시면, 예, 6.8%로 시작을 해서 15% 가량 올랐습니다. 거의 한 29%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죠? 예. 그리고 삼화전자 아침에 요거도 보시면, 요거도 7% 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대략 한 13% 가량 요렇게 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는 제가 오늘 마키나락스를 예, 접근을 했어요. 마키나락스를 예, 요렇게 접근을 해서 현재가 매수 9시 6 분에 이렇게 나왔죠. 그죠? 분할 매수. 자, 1차 매수 들어가고, 평균 단가, 자, 강하게 돌파, 평균 단가가 25,400 원이었는데요. 자, 25,500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요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 볼까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3 분봉으로 볼게요. 자,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조금 눌렸죠, 그죠? 시장이 눌리는 바람에 눌리고 난 다음에 고가 돌파. 고가 돌파할 때 제가 항상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거래량. 거래량을 가지고 전고를 돌파를 해서 재차 돌파를 한다 그러면 예,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된다.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을 또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호가창 보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자, 마키나락스 뭐가 뭘 먹었다. 자, 상한가 보시면 예, 상한가를 이렇게 갔습니다. 음. 매일 제가 이렇게 단기 및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 정보라든가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전화번호 있죠. 위인가 아래인가 다 있죠. 그죠? 네, 여기에 뭐라 치시면 자,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좀 많은 정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시황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 가셔 가지고 저 계좌에 좋은 수익들 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변동성 장에 수익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자, 종목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장이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만큼 뭐 시장이라든가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혼자 공부하기가 실적으로 힘드시다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예,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매할 때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예, 뭐다? 비중 그리고 손절 이거는 죽을 때도 예,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야지 시장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감사합니다.